자신의 철학이 확고해서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았던 바우어가 캘러웨이의 조언을 받아들이면서 성장을 기대하게 만들었죠. 포심 패스트볼 대신 투심 패스트볼, 반복하기 쉽고 디셉션이 강화된 투구 폼으로 변경, 시범 경기 6경기 선발, 27.2이닝, 볼넷 1개, 탈삼진 26개.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지키면서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서 풀타임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2015년 30경기 선발, 11승 12패, 평균 자책점 4.55. 2016년 전반기 7승 3패, 평균 자책점 3.30으로 잠재력이 폭발하는 듯 했으나 후반기 5승 5패, 평균 자책점 5.36. 특히 9월 6경기에서 38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6.39. 94승 67패로 지구 우승을 차지한 클리블랜드는 시즌 막판 부진했던 바우어를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 등록하면서 보스턴과의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 선발 등판시키죠. 4.2이닝 6피안타 3실점 승패 없음. 그리고 토론토와의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에 선발 등판하게 되는데 원래 2차전 선발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평소 드론 날리는 게 취미였던 그는 집에서 드론을 고치다가 손가락이 찢어지는 부상으로 열바늘을 꿰매면서 등판이 밀린 거였습니다. (1회) 호세 바티스타를 삼진으로 잡고 조시 도날드슨을 볼넷으로 내보낸 1사 1루 상황에서 에드윈 엔카나시온을 상대로 공을 던지다 오른쪽 손가락에서 출혈이 발생하며 강판. 이후 구원 등판한 댄 오테로, 제프 맨십, 잭 맥컬리스터, 브라이언 쇼, 코디 알렌, 앤드류 밀러가 2실점으로 버티면서 클리블랜드가 4대2로 승리하긴 했지만 바우어는 팬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월드 시리즈에서 2차전과 5차전 선발로 나와 두 경기 모두 패전 투수. 결국 3승 2패인 상황에서 내리 3연패하며 3승 4패로 시리즈 패배, 시카고 컵스에 밀리며 아쉽게 준우승에 그치게 됩니다. 2016년 35경기 출장, 12승 8패, 평균 자책점 4.25. 2년 연속 10승을 달성한 그는 1년 355만 달러 연봉 계약. 2017년 5월 30일 오클랜드를 상대로 개인 최다 탈삼진 14개를 기록하긴 했지만 전반기 내내 부진한 모습으로 평균 자책점 5.24. 드래프트 당시에는 부상을 우려하는 시선들이 많았지만 잠재력은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였죠. 그러나 막상 메이저리그로 올라와서는 계속 성적이 아쉬운 상황. 후반기가 시작하고 클리블랜드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데 8월 25일부터 역대 2위이자 아메리칸 리그 역대 1위인 22연승 행진, 23연승에 도전한 경기에서 선발로 나온 바우어가 5.1이닝 9피안타 4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되면서 마침표를 찍었지만 연승 기간 동안 코리 클루버, 카라스코, 바우어, 클레빈저, 조시 톰린 5명의 선발 투수가 평균 6.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1.79. 후반기 그는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후반기 10승 2패, 평균 자책점 3.01. 디비전 시리즈에서 뉴욕 양키스를 만난 클리블랜드는 1차전 선발로 18승 4패, 평균 자책점 2.25. 특히 6월부터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11승 2패, 평균 자책점 1.75를 기록한 클로버가 아닌 바우어 선발 낙점. 에런 저지를 3번이나 삼진으로 잡는 등 5.1이닝 노히트 포함 6.2이닝 2피안타 무실점, 탈삼진 8개의 완벽투로 승리 투수. (2017년) 31경기 선발, 17승 9패, 평균 자책점 4.19. 직전 시즌 후반기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져 전반기 8승 6패, 평균 자책점 2.24. 매년 조금씩 빨라지던 직구와 더불어 새롭게 장착한 슬라이더가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탈삼진 수는 늘어나고 평균 자책점은 점점 내려갔죠. 메이저리그 데뷔 첫 올스타에 선정되기도 했고 7월과 8월 중순까지 5승 6패, 평균 자책점 1.72로 강력한 싸이 영상 후보 중 한 명이었지만 종아리 부상으로 인해 부상자 명단 등재. 9월 중순 메이저리그에 복귀하면서 3번의 등판 후 시즌 마무리. 터질 듯 터지지 않는 유망주에서 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로 올라온 시즌이었습니다. 당시 클리블랜드 선발진의 탈삼진 능력이 엄청났었는데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 단일 시즌 한 팀에서 200탈삼진 4명 달성.
뛰어난 성적과 더불어 SNS 활동도 열심히 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즌 초반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신의 투구를 분석하던 그는 파인타르가 스테로이드보다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실험을 통해 분당 회전수가 약 400rpm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죠. 자신의 라이벌이자 앙숙이었던 게리 콜이 휴스턴 이적 후 성적이 상승한 이유가 첨단 장비를 통한 과학적인 분석이 아니라 구단에서 부정투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저격성 발언이었습니다. 2018년 27경기 선발, 12승 6패, 평균 자책점 2.21. 아메리칸 리그 사 영상 6위, 1위는 블레이크 스넬이었습니다. 시즌 후 페이롤 절감 및 외야수 보강을 위해 클루버와 바우어를 트레이드 시장에 올리기도 했던 클리블랜드. 두 선수의 가치가 워낙 높아 결국 실패하면서 바우어 잔류 확정. 2019년 시즌을 앞두고 싸이 영상 후보로 언급되던 그는 시즌 첫 경기 7이닝 1피안타 1실점. 두 번째 경기에서는 7이닝 동안 안타를 단 한 개도 맞지 않았습니다. 4월까지만 해도 4승 1패, 평균 자책점 2.45. 그러나 점점 제구가 흔들리면서 볼넷이 늘어난 결과 평균 자책점이 3점 후반대까지 증가. 미네소타 트윈스의 외야수 맥스 케플러에게 5연타석 홈런을 맞으며 단일 시즌 신기록을 허용한 그는 7월 28일 경기에서 4.1이닝 9피안타 8실점 후 마운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중견수 쪽으로 공을 던졌죠. 그리고 이 행동이 클리블랜드 유니폼을 입고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7월 30일 7년 만에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 내셔널리그로 돌아온 바우어. 신시내티에서 10경기 선발로 나와 2승 5패, 평균 자책점 6.39. 2019년 34경기 선발, 11승 13패, 평균 자책점 4.48. FA를 앞둔 바우어는 시즌을 앞두고 독특한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는데 새로운 팀을 찾을 때 4일마다 등판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얘기한 거죠. 어릴 때부터 강한 훈련으로 몸을 단련했기에 짧은 휴식이 투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즌이 연기된 후 그와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시범 경기에서 상대 타자에게 구종을 알려주며 휴스턴을 조롱하기도 했고 ESPN에서 KBO 리그를 중계할 때 게스트로 나와 자신의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지만 오히려 경품 이벤트를 열고 명예의 전당 입성자 중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을 쓰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서 베리 본즈의 명예의 전당 헌액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죠. 우여곡절 끝에 7월 말 단축 시즌이 시작하게 되는데 첫 4경기에서 2번의 완봉승 포함 3승 무패, 평균 자책점 0.68. 워낙 시즌이 짧은 관계로 한 경기만 부진해도 싸이 영상 레이스에서 탈락하는 상황. 9월 35이닝 동안 5자책점으로 평균 자책점 1.29. 특히 9월 23일 미러키를 상대로 본인이 간절히 원하던 4일 등판하여 8이닝 4피안타 1실점, 탈삼진 12개, 승리 투수. 그리고 애틀랜타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에서 7.2이닝 2피안타 무실점, 탈삼진 12개. 비록 연장 13회 접전 끝에 0대1로 끝내기 패배를 당했지만 포스트 시즌 역사상 최초로 7이닝 이상, 2피안타 이하, 12탈삼진 이상, 무볼넷 경기 달성. 다승에선 다르비슈, 탈삼진에서는 디그롬에게 밀렸지만 평균 자책점 1위를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싸이 영상 수상. 2020년 11경기 선발, 5승 4패, 평균 자책점 1.73. 시즌 후 조지 스프링어, 리얼무토와 함께 FA 최대어로 평가받은 바우어는 SNS를 통해 셀프 홍보. 몸값부터 새로운 소속팀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 해를 넘기고 2021년 2월 5일 본인 유튜브를 통해 LA 다저스와의 계약을 알렸습니다. 계약 조건은 3년 1억 200만 달러. 메이저리그 역대 최초로 연봉 4천만 달러의 주인공. 26인 로스터 기준 피츠버그, 볼티모어, 클리블랜드보다 많은 연봉이죠. 사실 총액은 뉴욕 매치가 1억 500만 달러를 제시하면서 다저스보다 300만 달러 많았지만 세부 조건에서 자신에게 더 유리했던 다저스 선택.
내심 장기 계약을 원하기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구단들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1년 뒤 FA 시장에 다시 나올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한 계약이었습니다. 커쇼에 이어 2선발로 시즌을 시작한 그는 1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포함 5월까지 6승 3패, 평균 자책점 2.24, 시즌 초 직구 회전수가 무려 3,306회, 메이저리그 평균보다 약 1000회 이상 높은 비정상적인 수치였는데 그러다 보니 게리 콜보다 더 많은 의심을 받게 됩니다. 워낙 투고 타자가 심한 시즌이라 사무국에서도 리그 인기를 걱정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결국 6월 4일부터 경기 중 부정투구를 단속하겠다고 발표. 이후 경기에서 RPM이 2600대까지 떨어지고 2경기 연속 패전 투수. 바로 다음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줬지만 6월 5경기에서 2승 2패, 평균 자책점 3.45. 확실히 시즌 초반에 비해 단속 이후 실점이 늘어나면서 의혹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누구보다 메이저리그 투수들, 아니 콕 집어 게리 콜의 파인타르 사용을 공론화시키려고 노력했던 바우어에게 펼쳐진 아이러니한 상황. 자신의 SNS를 통해 사무국과 심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역대급 내로남불을 보여준 것도 모자라 사생활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폭행 혐의로 고발당했죠. 서로 주장이 달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7월 3일부터 행정휴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연봉 4천만 달러, 단순 계산 시 월급은 330만 달러, 주급은 77만 달러.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는 연봉을 계속 줘야 합니다. 동료들까지도 바우어의 SNS를 언팔하고 구단 역시 아예 전력에서 배제하고 시즌을 치르고 있는데 돌아온다고 해도 실전 감각이 떨어진 그가 예전 모습을 보여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우승을 위해 과감하게 배팅했지만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는 LA 다저스 최악의 영입 트레버 바우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